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주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78등급, 2017학년도 수능 평균 2.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초등교사, 수시, 수능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수시 전형,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수시 전형,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서구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졸업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이 초등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재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초등교사를 원했었는데요. 가다군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나군에서만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사가 꼭 네. 되고 싶은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상담은 이치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어머니 말씀해 주셨던 대로요. 우리 학생은 정시에서 일단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서 영어 교육과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초등교사의 꿈을 이제 저버리지를 못하고요. 아무튼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2018학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사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이제 졸업생이고요. 지난해 수시 전형에서도 이제 교대 지원을 좀 했는데 그 가능성이 사실은 1단계 불합격이라는 이제 아픈 상처로 돌아오면서 사실은 수시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이제 정조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시를 기반으로 하면서 수시를 지원하는 전략이 사실은 대학 입시에서도 이 관과해서는 안 될 가장 이제 중요한 전략인데요. 특히 이제 졸업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주력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수능입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학생이 잘하고 있는 영어에 대한 절대평가로 인해서 지금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좀 불리함이 있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이제 수능 성적 향상에 조금 초점을 두고 좀 금년도 입시를 잘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좀 엇배어 있긴 한데요. 네. 수시를 생각한다면 역시 이제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이제 경인교대를 비롯해서 작년에도 노렸던 수시 전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1학년 때 이제 외교관이 이제 진로의 희망 꿈이었는데 2학년에 와서는 교사, 또 3학년에 가서는 초등교사로 점점 자신의 이제 실제 현실화 시키고 싶은 꿈에 압축해 오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네.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심층 상담 동아리 활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봉사 활동 등의 이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큰 진로에 맞춰서 여러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많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돋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의 어떤 상황들이 작년도에 수시에서 지원했었던 마지막에 우리 학생이 최선을 다했던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의 성적과 또 이제 활동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을 텐데요. 결국 이제 내가 3학년 2학기 때 더 추가된 내용들이 교과나 비교과 여러 내용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마무리됐던 것에서 얼마만큼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부도 이제 추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 학생부를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초등학교 선생님과 관련되는 자기 진로와 관련되는 것들 업데이트하면서 더 녹여내는 이런 방법들을 시도를 한다면 1단계 통과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수능에다 우리 학생이 좀 총력을 다해서 기울여 간다면 결국에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나중에 수능 이후에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결국 논술 전형을 선택해서 넣어야 될 것도 이제 한두 개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해 우리 학생이 열심히 해가면서 이제 서강대 논술 전형에 통과를 하지 못한 이런 또 아픈 상처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좀 염두에 두시되 수능
공부에 기반을 두시고 적극적인 시간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고 논술에 대해서는 뭐 연대, 성대 정도의 두 곳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조금 뭐 주 한 1, 2회 정도만 조금 공부를 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은 어떻든 세 번째로 이 정시 전형에 정말 총력전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2018 입시가 좀 바뀌어지면서 우리 학생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특히 수학 쪽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성적을 향상시켜야 될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뭐 우리 학생이 사실은 3학년 때까지 학생부를 위주로 한 수시에 집중했다면 지금이야말로 수능에 더 집중을 해서 성적 향상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지난해 공부했던 수능의 영역별로 또는 공부의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내려놓고 분석해 보시고요. 다른 방법을 좀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성적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졸업생이라서 작년 수능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지난해 수능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은요, 이 국어가 3등급입니다. 100분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수학 나가 2등급이고요. 영어는 1등급입니다. 상대평가였죠. 한국사 2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사회문화 4등급, 그래서 합계 2.25등급이었고요. 100분위는 전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해서 354점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성적을 좀 보시면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해 치렀던 그 3학년 때 3월부터 시작해서 뭐 6월 이렇게 성적도 제가 좀 봤는데요. 3월 달에 뭐 재학생이 치른 시험이긴 하지만 그게 비해서 6월 달 성적이 좀 떨어졌고요. 6월 달 성적보다는 또 실제 수능이 좀 하락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생이 이제 결국 국어하고 사회탐구의 이제 사회문화의 성적이 지난해 평소 때 받았던 성적보다도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정시에서도 뭐 소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어머니 듣고 계시죠? 네. 네. 학생이 지난해 수능을 치르고 나서 뭐 우리 학생이 좀 어떤 감정이고 어떤 뭐 기분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너무 웃으면서 나와서 잘 치렀는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대요. 어려웠다고요? 대학생이 치르기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봤던 모든 시험 중에, 고등학교 들어와서 모든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었고, 가채점을 해가지고 온 게 실제 점수랑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성한 애가 아닌데도 그래가지고 정말 난이도가 있었구나 이 정도. 그래서 아이는 되게 긍정적인 편이라서 예. 어디 가서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던데요. 예, 우리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학생이 네. 금년도에 어떻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수능을 기반으로 하는 수시의 지원 전략을 같이 이제 겸하더라도 어머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수능의 난이도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2교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금년도 수능도 뭐 사실은 지난해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은 예상컨대는 만만치 않고 난이도가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머니 지난해하고 좀 다르게 조금 고난도 문항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게 결국에 수능에서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으로 정시 모집에서도 수시가 아닌 정시 모집에서도 지난해 못다 이런 꿈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결정적 코치이신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사회문화나 뭐 국어가 조금 한 등급 정도 올라가면 경기권 안에 있는 대학을 아슬아슬하게 이제 문 닫고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요. 아마 이제 재학생이라 마지막에 이제 힘이 좀 딸려서 이 등급 유지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올해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탐구의 비중이나 또는 국어 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어쨌든 탐구가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재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못하면 아마 또 올해 가서 힘들어질 거고 또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학생이 원하는 초등교육과의 점수는 더 높아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좀 수시에 집중을 했다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에는 정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어머니께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머니 우리 학생이 지금 작년에 사회문화가 등급이 잘 안 나와서 지금 윤리와 사상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 지금 윤리와 사상 공부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시작을 했는데 예. 진작에 이거 할 걸 그랬다고.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어. 사회 문화가 사실은 등급은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왔는데요. 지난해에도. 네. 네, 그런데 그냥 한 번도 그게 이렇게 막 너무 재밌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윤리와 네. 사상은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사회 문화하고 사실은 국어, 수학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뭐 3개 정도 영역인데요. 우리 학생이 그 윤리와 사상이 그래도 적합한 과목으로 선택됐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보다는 사탐이 더 중요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요. 맞는 그런 과목을 찾아서 참 다행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그 1, 2, 3학년 2학기 때까지 교과인데요. 살펴보시면은 국어가 2등급이고요. 수학이 2.17등급, 영어가 1.17등급, 사회가 1.75등급에서 국수영사 전체 평균은 1.78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주요 영역의 내신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국어는 2등급, 3등급 정도를 1학년 때 보이고 있다가 네. 2학년 때는 2등급 전후, 3학년 2학기 와서는 1등급으로 정말 최고의 성적을 이제 네. 마크를 했고요. 수학은 1학년 때 성적 시작은 별로였습니다. 이제 4등급 정도였는데 뭐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갔다가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2학년 1학기 때 2등급을 한번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등급의 가장 높은 성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전체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3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을 보니까 국수영사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1학년 때가 2.1등급이 평균이었고요. 국수영사 2학년은 1.8등급, 그리고 3학년은 1.6등급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현 선생님도 아까 이제 말씀 좀 나누면서 결국 이제 3학년 2학기에 내신 성적이 얼마만큼 더 향상했느냐가 3학년 1학기까지를 좀 더 이제 그 마무리한 3학년 1학기 때에서 2학기 때부터 추가되는 경쟁력을 좀 볼 수 있다고 말씀 좀 주셨는데, 그래서 3학년 성적이 1.6등급이면서 아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이제 100점 만점에 원점수를 보더라도 87에서 뭐 최대 99점까지의 90점 전후의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능뿐만이 아니라 학생부에서도 우리 학생이 그 등급뿐만이 아니라 기본 성취도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학 과목이 뭐 사실은 등급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편인데요. 세부 능력이나 특기 사항에서 그 조금 더 수학 과목을 잘하기 위한 모습들이 좀 일부 나타나 있는데요. 욕심을 부리자면 조금 더 수학 과목을 위해서 좀 노력한 부분들이 좀 더 보여졌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네. 수학 과목의 학습에 기울인 노력들을 조금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4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렸으면 정말 열심히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치우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자, 비교과를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은 수상 실적하고 독서 활동의 내용들이 네. 분량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수상을 보면요. 독서, 토론, 발표, 논문, 탐구, 에세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상을 한 것은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뭔가 학생이 이제 그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말 학교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것 같고요. 또 일본어 외국어 노래 대회에서 또 상을 받았고, 글로벌 스피치 학교 생활 발표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과죠.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되는 교과에서도 이제 수상 실적을 받아서 수상은 정말 많은 것을 이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이나 이 수상이 우리 학생에게서 가장 큰 장점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 활동에도 보면 뭐 1학년 굳이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86시간, 2학년에 125시간, 3학년에 68시간, 특히 2학년에 125시간은 아주 많은 시간이죠. 그래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자신감 있는 이런 활동들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2학년에 와서 성적이 조금 뭐 1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향상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율활동식이라든지 학교에 너무 비교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교과에 관련된 학습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적이 나오지 뭐 잘
이제 나오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좀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들었고요. 동아리 활동도 보면요. 우리 학생이 잘하는 영어 매거진 반 비롯해가지고 티칭 교육 활동, 영어 교육하는 활동, 동아리, 교육 봉사 활동, 방과 활동 등 진로와 관련되는 활동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영어 관련되는 활동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좀 향상시켰는데 수학 관련되는 또는 다른 과목 관련되는 학습 동아리 활동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독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국수영 사과의 한국사, 음악, 미술 다양한 과목 분야에 대해서 정말 다량의 독서 활동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그래도 이제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더 시간이 많고 독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꽤 있었는데 1학년 때도 독서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3학년에 와서 보면 1학년, 2학년에 비해서 진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라는 게 정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걸 집중적으로 책을 읽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그 의도적으로 이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관련해서는 이제 뭐 특별한 의미 부여나 이제 느낀 점 또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화 또 남들과 이제 좀 다르게 달랐던 이런 감정들의 내용들은 독서와 관련해서 한 몇 권 정도는 골라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놔야만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어떤 면접 등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구름으로 나타났던 게 사실은 봉사나 진로 쪽인데 이쪽도 사실은 뭐 부족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봉사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복지관 활동이라든지 학교 급식 봉사를 자원해서 계속 많은 시간 동안 이제 하고 또래 영어 학습 튜터링도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소서에 얼마만큼 또 구체적으로 잘 이제 그 녹여내는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진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초등학교 진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확신과 명확한 이제 설명 등이 사실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독서를 보면은 3학년 때 이제 몰아서 한 내용들이 좀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에 군데군데 녹여 있는 부분들이 자소서에 잘 담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교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이요. 1지망은 서울교대 초등교육이고요. 2지망은 경인교대, 3지망은 춘천교대. 사실은 춘천교대라고 이제 국한시키지는 않았고요. 지방교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지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지방교대 중에서 춘천교대 초등교육학과를 이제 추천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인교대 지난해 우리가 지원해서 사실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경험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지원할 수도 있죠. 서울교대든 뭐 경인교대든 다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합격이라는 큰 어떤 그 틀에서 조금 더 적정한 지원을 본다면은 춘천교대 정도로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춘천교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짚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대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구인재전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108명을 모집합니다. 지난해 경쟁률은 14.56대 1이었고요. 1단계 3배수로 서류평가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서류평가에다가 면접이 60이죠. 면접이 상당히 좀 강화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1단계 서류평가는 학생부의 교과나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내용들을 정성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단계는 개별 면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교직 적성 60점, 교직 인성 40점 이렇게 해서 크게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류평가의 내용도 뭐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변혁적 지성이라든지 뭐 탁월한 품성, 발전 잠재력 뭐 이런 용어로 서류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보건대는 우리 학생이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저학력 기준은 따로 없고요. 지난해 합격 가능성을 좀 봤더니 아마 2등급 원저리만 되더라도 사실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학생의 내신이면 충분할 것 같은 사실은 뭐 내신만 보고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뭐 적정 지원을 하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추천 전형은 청주교대 초등학교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을 뽑아봤는데요. 이건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지난해 사실은 이 학교에 사실은 예비 번호를 받고 정시에서 못 갔습니다. 아까 이제 어머니가 나군 말씀하셨는데 그 나군이 안 됐던 대학인데요.
수시 모집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뽑아봤는데요. 금년에 보면 80명을 모집하고요. 지난해 경쟁률 8.7대1였습니다. 수시에서 학생부로 다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면접 20%를 포함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면접을 보시면 뭐 교양, 교직권, 표현력 등 종합평가인데 사실은 춘천 교대만큼 그렇게 면접이 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원자 1인당 5분 동안 준비를 해서 5분 동안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수능 최저를 보시면 4개 합이 12등급 이내입니다.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한국사 4등급 이내가 있는데 아마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학생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좋은 구조로 조금 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내신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서 도전 정도로 진단을 좀 해봤는데요. 청주교대도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금년 상황에서 아까 그 정준 선생님 말씀 좀 하셨습니다. 아마 교대 전체적인 정시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정시로도 청주교대는 금년에는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만큼 성적이 향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시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정시 수능 성적에도 아까 정주원 선생님 말씀 제가 한 3번 정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시를 기반으로 한 수시 지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청주교대 같은 경우 수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학생부 교과라서. 네. 그래서 항상 상담 받을 때마다 이렇게 핵심 하나씩 찝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번에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님과 진학상담을 했습니다. 3월 들어서 첫 상담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주원 선생님, 내일은 입시 본색이 방송되는 날이죠? 네, 내일은 입시 본색 주제는 고려대 합격생이 전하는 수시 특급 전략입니다. 금요일 밤 11시 입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입시 본색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정형 선생님, 이치우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주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앞서 1교시 상담을 했던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공부가 힘들 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